구글 상위 노출. 아무리 해도 순위가 꿈쩍도 안 해서 답답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 구글 상위권 좀 해봤다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챙긴다는 비밀무기 하나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초보자들은 아마 이름이 낯설 수 있는데요. 바로 낙장 도메인입니다. 낙장 도메인은 쉽게 말해서 한번 쓰였다가 버려진 도메인이에요. 누군가 운영하던 사이트 주소를 더 이상 쓰지 않아서 만료된 건데 다시 사서 쓸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도메인은 과거 이력이 좋으면 쌓였던 방문 기록 링크지 신뢰도가 어느 정도 반영돼서 초반 작업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기에 SEO 고수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하지만 잘못 고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매로 1000만원 주고 산 낙장 도메인이라도 과거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 순간 그냥 1000만원을 땅바닥에 버리는 꼴이 될 수 있죠. 이 영상에서는 낙장 도메인이 뭔지, 왜 쓰는지, 어떻게 골라 쓰는지를 순서대로 딱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저도 이 기술 배우려고 몇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 하나로 고인물 노하우를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니까 꼭 영상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낙장 도메인이 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낙장 도메인은 기존 소유자가 등록을 연장하지 않아 만료된 뒤 다시 시장에 나온 도메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abc.com 이라는 주소로 여행 블로그를 운영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이트가 한때 높은 방문자 수와 많은 링크를 가지고 있었는데 운영자가 갱신을 안 해서 만료가 됐다면 그 순간 이 도메인은 다시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경매나 등록을 통해 새로 소유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낙장 도메인을 선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새 도메인을 만드는 것보다 과거에 쌓인 방문 기록 백링크즈 신뢰도를 활용해 SEO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신규 도메인은 보통 구글이 바로 신뢰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성능을 제한하며 관찰하는 샌드박스 기간을 거칩니다. 모든 신규 도메인이 샌드박스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낙장 도메인이 신규 도메인보다 샌드박스 같은 제약적인 상황에서 훨씬 유리한 면들이 있고 안정적으로 순위가 올라가는 사례들이 많았다 보니 SEO를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좋은 낙장 도메인을 구하려고 치열하게 경매를 합니다. 정말 좋은 도메인들은 수천만 원에 낙찰이 될 정도로 경매 시장이 활발하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무조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거에 스팸성 사이트로 쓰였거나 검색엔진 페널티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오히려 SEO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장 도메인을 살 땐 반드시 과거 이력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게 오는 고객님 중에서도 대충 보고 샀다가 돈 날리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낙장 도메인을 활용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다음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돈 날리고 싶지 않으시면 잘 들어보세요. 자, 그렇다면 낙장 도메인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낙장 도메인을 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경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고데디 액션, 네임제트, 드롭캐치 같은 곳이 있어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가격이 정말 제각각입니다. 몇천 원짜리부터 수백만 원, 심지어 천만 원이 넘는 도메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보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비싸니까 좋은 거겠지 하고 덥석 사는 겁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싸다고 다 괜찮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을 정하세요. 어떤 분은 10만 원 선에서 찾고 어떤 분은 100만 원, 또 어떤 분은 1000만 원짜리도 봅니다. 물론 가격대에 따라 보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오늘은 가격과 상관없이 초보자분들이 낙장 도메인을 고를 때 무조건 체크해야 하는 4가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준만 기억하고 본인 예산 안에서 계속 도메인을 보다 보면 아, 이 가격대면 이 정도면 괜찮네 하고 보는 눈이 점점 트이실 겁니다. 첫 번째, 스팸 이력 확인. 낙장 도메인을 고를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이 도메인이 과거에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마약, 성인물, 도박 같은 스팸 업종에 쓰였던 도메인은 그냥 바로 버리세요. 도메인 품질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백링크가 아무리 많아도 이런 건 예전에 구글 페널티를 먹어서 시장에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는 사용해봤자 SEO 효과는커녕 그냥 도메인을 들고 도박하는 거랑 똑같기에 저는 이런 도메인은 무조건 패스합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는 먼저 웨이백 머신이라는 도메인 과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과거에 어떤 사이트였는지 화면을 쭉 훑어봅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수상한 업종이나 스팸성 페이지가 보이면 바로 건너뜁니다. 그리고 RF스나 스팸질라 같은 툴로 백링크 이력을 보면 예전에 어떤 사이트들이 어떤 앵커로 이 도메인에 링크를 걸었는지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팸 링크가 조금이라도 보인다? 그냥 안 사는 게 답입니다. 두 번째, 백링크 상태 점검. 낙장 도메인의 가치는 결국 과거에 어떤 백링크를 받았는지가 좌우합니다. 백링크는 단순히 몇 개 있느냐보다 어디서 어떻게 걸렸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낙장 도메인의 백링크 살펴볼 때는 3가지 기준을 꼭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1. 문맥 링크. 백링크가 걸리는 위치는 댓글, 사이드바, 후터, 디렉토리 목록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냥 주소만 덜렁 박아둔 링크나 링크 모음집에 한 줄씩 나열된 형태는 품질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건강 관련 기사 안에서
땡땡 연구 결과 라는 문장의 관련 사이트로 링크가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다면 이는 주제와 연관성이 높고 실제 참고 자료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콘텐츠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링크를 문맥 링크라고 하는데요. 글 내용 안에 맥락을 가지고 들어간 링크들이 많으면 좀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반대로 디렉토리 사이트나 블로그 댓글창처럼 맥락 없이 주소만 잔뜩 걸린 도메인은 예전에 검색 순위를 조작하려고 백링크를 대량으로 뿌린 흔적일 수 있습니다. 도메인 등급만 겉보기로 보고 이런 도메인을 사면 오히려 SEO를 하실 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앵커 텍스트 다양성. 링크가 걸린 단어, 즉 앵커 텍스트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특정 단어나 문구가 반복적으로 쓰였다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링크 구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이 섞여 있는 링크 구조는 의도적으로 만든 것보다 자연스러워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랜드명, 일반 단어, 긴 문장 등 여러 형태가 고르게 포함되어 있으면 대여 안정적인 백링크 프로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추천 도메인 수 RD. RD는 리퍼링 도메인의 약자로 내 사이트로 링크를 걸어준 외부 사이트의 개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나를 소개해주는 친구 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블로그에서 100개 글에 모두 내 사이트 링크를 걸어줬다면 RD는 1입니다. 반대로 100개의 서로 다른 블로그에서 각각 1개씩 링크를 걸어줬다면 RD는 100이 됩니다. 보통 RD가 많고 다양한 주제와 사이트에서 고르게 들어오는 경우가 더 자연스럽고 건강한 백링크 구조로 봅니다. 하지만 RD가 지나치게 적고 특정 사이트 한두 곳에서만 수백 개의 링크가 몰려 있다면 인위적인 패턴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도메인 등급 DR. 먼저 DR이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DR 도메인 레이팅은 이 도메인이 얼마나 강력한 백링크를 갖고 있는지를 0부터 100까지 점수로 환산한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도메인의 외부 신뢰도를 수치로 표현한 것이죠. 보통 RFS 같은 백링크 분석 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DR이 높으면 오, 이거 좋은 도메인이다 하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함정입니다. DR은 단순히 링크 수와 링크가 걸린 사이트의 등급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겉보기 점수만 높이고 실제 품질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DR이 50인데 링크를 열어보니 전부 댓글창, 디렉토리, 후터에만 걸려있다? 이건 점수만 부풀린 도메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DR이 10밖에 안 돼도 여러 사이트에서 본문 속 자연스러운 문맥 링크를 받았다면 오히려 훨씬 쓸모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DR 숫자 하나만 믿지 말고 추천 도메인 수, RD와 링크 품질까지 같이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과거 주제 유사성. 이건 반드시 맞춰야 하는 건 아니지만 있으면 좋은 플러스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려는 낙장 도메인이 과거에 건강 관련 블로그였고 내가 만들려는 사이트도 건강 주제라면 검색 엔진 입장에서 아, 이 사이트는 원래 이런 주제로 운영됐었구나 하고 관련성을 조금 더 높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제가 이어지면 기존에 쌓인 신호들이 그대로 연결돼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초보자분들이 이 부분까지 완벽하게 맞추려다 보면 정작 도메인을 고르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스팸 이력, 백링크 품질, DR 같은 핵심 조건을 먼저 맞추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주제 유사성은 시간이 지나 경험이 쌓였을 때 선택지를 좁히는 기준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기준만 제대로 충족해도 괜찮은 도메인들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만 해도 비싸게 주고 샀는데 스팸 도메인이었다든지 싸다고 덥석 샀다가 이미 죽은 도메인이라 시간만 날리는 최악의 상황은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만으로도 낙장 도메인을 고를 때 기본적인 체크 포인트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구글 상위 노출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세요. 이 실장이 직접 도메인 구조를 살펴보고 상위 노출을 위한 전략적 방향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또는 직접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무료 전자책을 열어두었으니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이 전자책은 유료 전환될 수 있으니 무료일 때 받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낙장 도메인 고르기에 대한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골라낸 도메인을 어떻게 활용해야 구글 상위 노출 속도를 단축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